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 폭염 속에 주차된 차량 내부 온도가요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펄펄 끓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차 안에 라이터나 탄산음료를 놔두면요 자칫 폭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각별히 차량 내부에 뭐가 있는지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코인 투자 얘기가 있습니다. 코인 투자자 60만 명, 9월이 두렵다. 9월에 뭔가가 있습니다. 좀 더 보면요. 내달 거래소 줄 폐업된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운영이 중단되는 거 곳곳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장 가본 금융당국. 관리되는 거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다. 규모가 크다고 우량하지도 않다.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 코인 투자자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배구 얘기가 일면 톱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먼저 제목은 이렇습니다. 원팀은 간절했다. 그래서 강했다. 우리 선수들 역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과 함께 김연경 선수 그리고 다른 선수들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 사진에 좀 실려 있습니다.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여자 배구 터키를 꺾고 9년 만에 4강 진출했습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상대팀 12명 가운데 11명이 김연경과는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김연경 선수가 터키에서 뛴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절친인 에르뎀 한국 준결승 자격 충분하다. 뭐 이렇게 좀 평가도 했다고 합니다. 내일 결승행을 놓고 브라질, 막강한 팀이죠. 브라질과 한판 승부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연기 문제가 굉장히 관심사로 떠올랐죠.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당 의원 60명 연기 필요하다고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연판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북한이 얼마 전에 압박을 했죠. 훈련 그만두라고. 그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호응한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 논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으로요. 여기 보면은 뭐 서른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연기 필요성 오늘 대국민 보고다.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입장을 좀 냈는데 미국과 신중히 협의하라. 야당은 역시 하명 이것도 따르는 거냐, 하명받은 거냐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당 대선 주자들 일단 질러보는 주택 공약. 지금 부동산 공약 구체적인 내용들을 잇따라 좀 발표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군요. 100만 호 공급한다. 그리고 서울공항 이전해서 그곳에다 주택을 공급하겠다. 뭐 이런 공약들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법원, 뭐 검찰청을 지방에 옮겨 주택 건설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선용 공약 남발 아닙니까? 실현 가능성 있습니까? 이 기사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 박창한 장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8월 5일 목요일 순서 4가지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억 중 단 하나. 10억 명 가운데 딱 한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김연경 선수.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엄청납니다. 배국의 메시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왔어요. 한번 얘기해 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무시하나? 누가 누구를 무시하는 걸까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어제 행사를 열었어요. 대선에 출마하시는 당내 인사들 모여서 봉사활동을 같이 하는 모습. 그리고 국민들께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었었는데 거기에 지지율상으로 1등부터 4등까지는 쏙 빠졌습니다.
뭐 각자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당내에서는 좀 섭섭함, 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어요. 다뤄볼 예정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요란한 승객.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정치권에서는 뭐 이 정도면은 이미 끝난 거 아닌가?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서로를 겨냥해서 뭔가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요란한 승객이다. 이렇게 평가한 게 나왔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아침에 매일경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선 넘었다. 여당 대선 경선 경쟁 뭔가 좀 과격해지고요. 거칠어지는 모습. 그러나 이 정도면은요. 선이 넘었다는 평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네거티브 존의 후보들이 직접 등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내용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올림픽과 관련된 소식 몇 가지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많은 분들 이 소식은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다.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배구 얘기입니다. 김연경 10억 명 중 단 한 명뿐인 별이다. 국제배구연맹 관련 매체에서 이렇게 김연경 선수를 평가했어요. 10억 명 중에 단 한 명뿐인 별, 스타다. 그리고요, 적장도 배구의 메시다. 엄청난 극장입니다. 거의 이 정도면 천재급이다. 뭐 이런 다른 표현이에요. 이런 뜻에. 좀 더 보겠습니다. 4강 이끈 김연경 선수 세계 검지초. 그렇습니다. 이 여자 배구 경기 보신 분들 알지만 김연경 선수의 역할이 얼마나 막대한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팀 길을 살리려고 일부러 심판에게 거친 항의를 합니다. 이렇게 나서주는 거예요. 지금 팀이 최고, 동료에게 공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감독 얘기도 있어요. 라바니니 감독, 이분은 이태리 분이죠. 위대한 선수이자 리더다. 터키전은 100점 만점에 5,000점. 이분도 대단하시군요. 평가하시는 거 보면. 100점 만점인데 5,000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요. 지금 이 기사는 김연경 선수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죠. 다음은 감독 얘기입니다. 자, 바로 여기 가운데 있죠. 이 사진은 지난해 도쿄올림픽 이 배구 본선 티켓을 따냈을 때 당시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가운데가 라바니니 감독의 모습이 있어요. 배구 보신 분들은 감독 모습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분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도 있었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요. 스테파노 라바니니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올해 42살. 그런데 배구공은 잡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배구장의 히딩크라고 불리는 라바니니 감독 얘기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배구 선수로 뛴 적이 없습니다. 다만 10대 시절부터 배구를 너무 좋아해서 데이터 분석을 스스로 했답니다. 그래서 코치로 역할을 하기도 했답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력입니다. 데이터 배구로 강호를 일단 격파한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체격이 좋은 터키엔 데이터 보니까 서브가 관건이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선수 하나하나에게 뭔가 지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비 공격 실시간으로 바꾸며 공략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코치진들 좀 더 소개했는데 여기 보면 세자르 에르난데스 대표팀 수석 코치 얘기입니다. 여기는 여자 배구 최고 명문 구단인 터키 바키 푸방크, 이름이 바키 푸방크. 이 팀에서 기술 코치로 활약을 했대요. 대단히 실력 있는 분. 그리고 여기 보면요. 전력 분석관이 있는데요. 이분도 이탈리아 분인데요. 안드레아 비아시올리. 이분은 공대 출신 엔지니어예요. 데이터 분석에 능하답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력의 코치진이 여기 뒷받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이 두 가지 기사 보면요. 스타급, 배구계의 메시로 불리는 선수가 있었고요. 데이터 분석에 철저한 독특한 이력의 감독이 뒷받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조합,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요 배구 경기는. 뭐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배구 선수들 다 잘했지만은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이런 걸 전 느꼈습니다. 저는 이 김연경 선수를 축구계의 메시라고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예. 저는 메시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아. 메시는 자기 축구만 하잖아요. 아. 근데 김연경은 감독하고 선수들하고 교량 역할을 하면서 오. 팀을 이끌잖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선수들이 힘들 때마다 모여서 굉장히 뭔가를 외치는 모습이 많았어요. 그렇죠. 현장에서 솔선수범하고 리더십의 비결, 솔선수범하고 오지랖 넓게 아. 세세한 것까지 챙기면서 저렇게 팀을 상승 분위기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해보자 후회 없이 우리 죽을 만큼 해보자. 저런 리더십이 이긴 거 아니냐. 그래서 터키가 세계 랭킹 4위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14위예요. 아, 그러니까 차이가 지금- 좀 나네요. 그렇죠. 지금 축구보다 열기가 좀 우리가 덜하고 예.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저 광화문하고 저 삼성동이 저 인파로 꽉 차야 됩니다. 아. 월드컵 2002년 4강 때하고 거의 뭐 수준이 비슷할 정도로 큰 거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도 3대 2로 이겼죠. 어제 예. 터키 승부도 너무 재밌었잖아요. 예. 1세트만 했을 때도 저 잠깐 딴 데 봤거든요. 아. 네, 지는 줄 알고. 아, 글쎄 또 딴 걸 보셨어요? 네, 날 더운데 지면 또 그거 스포츠는 뭐 승부랑 관계 없다지만 지는 거 보는 거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딴 데 잠깐 돌렸다가 돌아와 보니까 엄청 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4세트에 또 졌거든요. 예. 근데 5세트에 그냥 그 키 작은 선수, 서브 강한 선수 신인 기용해가지고 그 뒤집는 거 보고 예. 야 현장의 CEO는 김연경이고 예. 바로 무대 뒤에 CEO는 그 라바리니 감독이다. 예. 저렇게 지도자가 저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뭐 4강 가고 우승까지 내다보겠지만은 우리 코로나와 경제 불황에 지친 예. 우리 국민들한테 한 줄기 시원한 소나기를 선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생각도 들고요. 우리도 리더십을 잘 만나면은 예. 우리 나라도 얼마든지 좀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는 좀 희망이 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더십에 주목을 하셨군요. 이 탁월한 경기력의 뒤에는 리더십. 가장 우수한 선수의 리더십 그리고 뒷받침하는 감독의 데이터를 기반한 리더십.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기사가 오늘 참 많습니다. 다음 기사도 하나 있는데요. 클라이밍 종목. 아직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독특한 경기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여기도 천재 선수가 있다고 또 평가를 받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채연 선수입니다. 지금 고교생입니다. 18살 고교생. 여기 사진 좀 보세요. 이 선수입니다. 지금. 이 모습인데요. 제목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자, 지금 경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17위, 12위, 2위. 그러면서 기어코 클라이밍 결선에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클라이밍 경기는요. 3가지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피드, 볼더링, 리드. 근데 이 종목을 할 때마다 순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선에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수는요. 이미 이 종목을 잘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밍 이계의 천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새로운 종목, 이번에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는 새로운 스포츠 곽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또 시대상을 반영한 정식 종목 채택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 지금 경기가 결선에 갔으니까 남아있죠. 기대해 볼 만하다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지금. 자, 올림픽과 관련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어요. 신발 도핑인가? 신발 도핑이요. 지금 이게 이 스포츠 메이커잖아요. 여기서 만든 이 신발이요. 육상 메달을 휩쓸었다는 거예요. 이 신발을 신은 선수가 성적이 좋았다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남녀 100m, 남자 1만 미터 메달리스트에 따져보니까 탄성을 높인 탄소 섬유판 신발을 신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렇다면은 이걸 신은 선수가 있고 이걸 신지 않은 선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신발 신은 선수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사인 볼트는 이거 불공정하다 그러면서 반대했다는 목소리 이것도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신발 도핑. 다른 말로는요, 박찬일 교수님. 화학적 도핑이 아니라 이건 물리적 도핑.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원래 고대 올림픽은 옷을 입지 않고 맨몸으로 올림픽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림을 보면 그래요. 네. 근데 현대 올림픽 들어서서 이제 옷을 입고 또 스포츠 과학이 이제 발달을 했는데 예.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육상에서 뭐 1000m, 100m, 400m 허들 여기서 저 나이키가 개발한 그 이게 뭐 탄소 섬유판 신발이라 그래요. 네. 줌 X 시리즈 신발을 신은 사람들이 예. 메달을 다 휩쓸었습니다. 10명 중에 7, 8명이 저 신발을 신은 사람만 그렇다면 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육상의 규정에는요. 단거리는 신발 밑창의 두께가 2cm고요. 중거리는 2.5cm를 못 넘게 돼 있고 예.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키에서 이번에 2cm, 2.5cm 미만의 근대 탄성은 높인 이런 신발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부피, 그 2cm 그런 규격은 맞췄지만 안에가 뭔가 다른 게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죠. 이 반발 탄성을 높인 그 네, 소위 그 우레탄 폼 같은 거를 집어 넣은 예.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육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수영에서 과거의 수영 남자 수영 같은 경우에는 반바지만 입고 수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전신 슈트를 입은 수영복이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록이 엄청나게 단축이 됐었어요. 선수들이 몸을 다 감싸는 수영복을 입고 나왔어요. 어느 순간 이제는 전신 슈트가 다 유행이 된 적이 있었죠. 그다음에 요트 경기를 보면은 요트는 또 물에서 하는 경기잖아요. 예. 배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예. 미끄러지면은 아웃입니다. 탈락할 수가 있는 거군요. 미끄러지지 않는 이 반발 개수를 높인 신발이 여기서는 또 필수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고대 올림픽이 아닌 이상은 스포츠 과학의 발달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 예. 좀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죠. 다만 그 신발이 처음 개발됐을 때 그런 수영복 전신 슈트가 처음 개발됐을 때 특정 나라의 특정 선수만 이용한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예.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예를 들어 반발 탄성이 어느 정도가 넘는 신발은 뭐 예를 들어 야구할 때 예. 반발력이 큰 야구공은 공인구가 아니라서 못 쓰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관련된 규정이 정비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게 되고요. 다음 올림픽에서는 이 반발 탄성에 대한 규정이 어느 정도 그러겠네요. 일정 반발 탄성을 넘는 신발은 못 신도록 예. 아마 이렇게 규정이 이제 또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육상의 경우는 사실은 기록 차이가 0.0 몇 초 이걸로 승부가 갈리는 세상인데 탄성이 더 높은 신발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니까 아마 이거 다음번에는 뭔가 어떤 규정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선수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자, 올림픽 얘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